자, 이번 영상은 조합응력 상태에 대해서 모원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영상 1강, 2강에서는 단순응력 그리고 이축응력에 대해서 모원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자, 그럼 조합응력 상태가 무엇인지 한번 파란색 글씨 읽어볼게요. XY 방향으로 작용하는 응력과 전달응력 XY가 작용하는 상태를 말한다라고 써있죠. 즉 시그마 X, 시그마 Y가 작용하면서 타우 XY가 작용하는 상태를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읽으시면은 타우 XY에 대한 크기가 추가적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 축력에서 그냥 타우 XY가 추가됐을 뿐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모원을 그릴 때 그래서 우리가 타우 XY만큼 좌표를 더 찍고 추가적으로 좌표를 더 찍고 직선 그리고 교점 찾고 교점을 지나는 원을 그리면 그게 바로 모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모원을 그렸으면 습관적으로 모원의 중심을 찾고요. 그리고 모원의 반지름 R을 찾으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최대 중응력, 최소 중응력, 그리고 최대 전달응력 타우 맥스까지 아주 빠르고 쉽게 도출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모원 그리는 순서는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 계속 봤으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보여드리도록만 할게요. 자,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빨간색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조합응력 상태에서도 분명히 경사각 세타를 갖는 이미 경사각 단면에서 수직응력과 전달응력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겠죠. 그때 주의사항이에요. 그래서 경사각이 없을 때와 경사각이 있을 때 모원을 반드시 구별을 하셔야 되고요. 경사각이 있는 그런 문제에서는 항상 이 빨간색 주의사항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읽어주는 게 아니라 숙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 읽어볼게요. 전달응력이 1, 3분면으로 모이면 플러스 보이다. 전달응력이 2, 4분면으로 모이면 마이너스 보이다. 전달응력 부호가 플러스면 X 교점을 X축 아래 교점으로 잡고 부호가 마이너스면 X축 위 교점으로 잡는다라고 써있죠. 지금은 그냥 그렇구나 이런 게 있구나 라고만 알고 계시고요. 이제 숙지는 해야 돼요 이거.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마 X가 마이너스 20이고요. 시그마 Y도 마이너스 20이네요. 그리고 타우 전달응력 XY도 얘는 30이네요. 그쵸? 이때 최대 중력 시그마 1은 얼마야? 라고 나왔죠. 그냥 좌표 바로 찍어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20이니까 일단 여기가 원점이고 원점을 항상 표시해 주라고 했죠. 자, 그리고 여기는 시그마 축, Y축은 전달응력 축 타우가 되겠고요. 자, 지금 시그마 XY가 마이너스 20이니까 원점 기준으로 좌측에 놓여지겠죠. 왜냐면 음수니까. 그쵸? 마이너스니까. 자, 일단 바로 찍어볼게요. 빨간색으로. 자, 마이너스 20이니까 한 요 정도 있겠네요. 자, 그리고 제가 직선을 항상 그었었죠. 요렇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파란색으로 시그마 Y도 도시를 해볼게요. 자, 시그마 Y도 요렇게 직선을 그릴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시그마 X랑 시그마 Y가 같은 크기를 갖고 있잖아요. 마이너스 20으로. 그러니까 빨간색하고 파란색 선이 이렇게 겹쳐져서 그려지겠죠.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타우 XY 얘도 전달응력도 작용하고 있잖아요. 30이라고.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그냥 모원 그릴 때 약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얘는 주황색으로 할게요. 자, 전달응력 XY가 30이죠. 그러면 30은 요 정도에 찍어요. 왜냐면 전달응력은 Y축이잖아요. 그래서 Y축에다가 우리가 좌표를 찍는 겁니다. 자, 30이니까 이렇게 찍고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30도 찍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0 한 요 정도에 있겠네요. 이렇게 됐죠. 이 타우 XY가 문제에서 마이너스 30메가파스칼이라고 나와 있어도 항상 30하고 마이너스 30을 찍어줘야 돼요. 지금은 플러스 30이라고 적혀 있지만 그래도 30 마이너스 30 둘 다 이렇게 좌표에다가 나타내 줘야 됩니다. 이게 모원 그릴 때 약속이에요. 자, 가볼게요. 자, 그리고 직선을 그려야겠죠. 자, 직선은 요렇게 긋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요렇게 긋겠죠. 자, 우리가 그린 직선에 대해서 교점을 찾아보면 여기랑 여기밖에 없죠. 그쵸? 그래서 이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원을 하나 그려주시면 그게 바로 무슨 원? 모원이 되죠. 모원은 민트 색깔로 가겠습니다. 자, 요렇게 그려볼게요. 요렇게. 자, 요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이 조금 그림이 이상하죠? 이게 원래 중심이 여기에 놓여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약간 그림이 이상해요. 이 원 그리기가 굉장히 좀 빡세거든요. 자, 그래서 밑에 그림으로 볼게요.
요렇게. 이거 잘 그려놨죠? 자, 요렇게 그려놨습니다. 자, 교점을 지나는 원을 그리면 지금 교점 자체가 지금 맨 위하고 아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교점을 지나는 원을 그리면 무조건 원의 중심이 그 교점과 동일 축선상에 놓일 수밖에 없어요. 이 빨간 축선상 보이죠? 지금 빨간색 선 보이세요? 여기 빨간색 선. 요렇게. 그쵸? 그래서 동일 축에다가 원의 중심이 교점이랑 같이 일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교점이 맨 위, 맨 아래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교점 두 개를 지나는 원을 그리면 무조건 원의 중심이 그 교점을 잇는 그 선에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동일 축선상에.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럴 때에는 모원 중심 C가 그냥 마이너스 2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좌표를 표현하면 마이너스 20,0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구할 것은 지금 시그마 1이에요. 문제에서 최대 주응력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항상 모원상에서 응력의 크기는 원점 기준으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 또는 원점 기준에서 얼마만큼 거리에 있어, 이걸 말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원점 기준으로부터 야, 여기까지가 얼마야? 이 거리가 얼마야? 이걸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끝났죠. 항상 모원 그리고 모원의 중심 C 그리고 모원의 반지름 R을 구하라고 했죠. 근데 딱 보면은 이게 R이잖아요. 일단 모원의 반지름 여기가 30이에요. 자, 그럼 여기 아래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아래서부터 여기까지 높이 30이잖아요. 여기 30. 그래서 반지름은 30이 되는 거죠. 그냥 딱 보면 30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모원의 반지름은 3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황색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30이죠. 모원의 반지름이니까. 그쵸? 그리고 파란색으로,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즉 원점에서부터 여기 모원의 중심까지가 마이너스 20이네요. 그쵸? 그래서 0에서 20까지 거리라고 보셔도 되죠. 그래서 이 파란색 길이는 2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총 30에서 여기 20을 빼주면 요만큼 빨간색 선분 길이가 나오겠죠. 10이네요. 10. 그래서 원점 기준으로 시그마 1까지 거리가 10이 나오네요. 그래서 시그마 1 최대 중력의 크기는 바로 10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0이에요. 그렇죠? 그냥 이거 그래프상에서 거리 도출하는 것은 다 할 수 있으니까, 그쵸?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그래프상으로 이렇게 막 거리 따지는 거 막 귀찮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네모 박스 쳐놨어요. 그래서 최대 주응력 시그마 1은 C 플러스 R이다. 즉 모원의 중심 더하기 반지름을 해주면 된다. 그리고 최소 주응력 시그마 2는 모원의 중심 C 빼기 R 해주면 된다. 됐죠? 한번 이걸로 한번 판단해 볼까요? 시그마 1은 C 플러스 R이에요. C는 지금 모원의 중심이니까 마이너스 20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0 플러스 R은 얼마? 아까 30이었죠? 그래서 시그마 1은 10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최소 주응력 시그마 2도 구해볼까요? C 마이너스 R이죠? C 얼마? 마이너스 20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R이니까 마이너스 30이 되죠. 그래서 시그마 2는 마이너스 50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50이 되는 거예요. 시그마 2는. 좌표를 표현하면 마이너스 5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점 기준으로 50만큼 음수 쪽으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최소 중력 시그마 2는. 이해되시죠? 여기에서는 이렇게 빠르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 1강, 2강에서 시그마 1하고 시그마 2가 왜 모원의 양 끝점을 의미하는지 제가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최대 전달 능력은 왜 모원의 반지름 R인지 제가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마지막 강의 3강에서는 그냥 빠르게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시그마 1, 2가 왜 여기에 놓여지는지 이해가 안 되시면 전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무조건 모원 그린 다음에 최대 주응력, 최소 주응력은 무조건 모원 좌측, 우측 양 끝점에 놓여질 수밖에 없다는 거 챙겨가시길 바라면서, 그리고 이 노랑 바스까지도 챙겨가시길 바라면서 다음 문제 갈게요. 자, 그림과 같은 평면 응력 상태에 있는 미소 요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전달 능력의 크기는 무엇인가? 다른 말로 그냥 너 모원 그릴 줄 알아? 그럼 모원 그린 다음에 모원 반지름 구해봐. 이 문제랑 똑같은 거죠. 자, 지금 시그마 X가 36으로 나와 있고요. 타우 XY가 24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Y방향으로 땡기고 있는 능력이 없어요. 즉 Y방향 응력은 여기 빨간 네모처럼 0이라는 소리죠. 그렇죠? 그래서 시그마 Y 좌표를 찍으면 원점에서 찍을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자, 바로 도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를. 시그마 X 얼마? 36이죠? 그래서 요 정도가 한 36이겠다. 그쵸? 그리고 시그마 Y는 빨간색으로 할게요. 시그마 Y는 지금 이쪽 Y 방향으로 당기고 있는 요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Y 방향의 응력은 0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놓여지겠죠. 0 이렇게. 그리고 항상 우리가 이렇게 직선을 그렸잖아요. 똑같아요. 자, 이렇게 그립니다. 그쵸? 이렇게까지만 그리면은 이게 이축 응력이잖아. 이축 응력. 근데 지금 타우 XY 전단 응력 XY가 24라고 나와 있네요. 자, 24는 무슨 색으로 할까요? 주황색으로 갈게요. 자, 타우 XY가 24라고 나와 있으면은 Y축에다가, 즉 타우축에다가 24 이렇게 찍고요. 밑에다가 마이너스 24도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같은 크기인데 마이너스로 밑에다가도 찍어줘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약속이에요. 모원 그릴 때. 자, 그리고 직선을 그어요.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직선을 그립니다. 자, 그러면은 교점이 발생을 하네요. 여기랑 우리가 그렸던 직선에 대해서 여기랑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요렇게 교점이 발생을 하네요. 그쵸? 4개. 자, 그럼 이 교점 4개를 지나는 원을 그리면 그게 무슨 원이 된다고요? 모원이 된다고요. 모원은 항상 제가 민트 색깔로 그렸었죠? 왜? 색이 이쁘기 때문에. 자, 그럼 요렇게 그려보는 거예요. 자, 좀 이상하긴 한데 좀 원을 당겨야겠죠? 원을 그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거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요 정도로 그렸으면 아주 잘 그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원의 중심 C를 찾으면 되겠죠. 모원의 중심 C는 우리가 이건 이축응력이 아니니까 우리가 이축응력 때에는 우리가 전 강의 한번 들어보시면 되는데 그냥 양끝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주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양끝에 대한 우리가 양끝에 대한 지금 좌표의 값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 보이시죠? 얘랑 얘 더한 다음에 그냥 2로 나누시면 돼요. 그 말은 우리가 저번에 제가 모원의 중심 요거 구하는 공식 말씀드렸죠? 요거 2분의 시그마 X 더하기 시그마 Y 요거 해주시면 돼요. 그냥 결국에 그냥 어느 좌표 있죠? 그거 2개 더한 다음에 빨간색하고 파란색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주시면 그게 모원 중심 C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뭐 당연한 말이었으니까. 그렇죠? 자, 더하면 얼마예요? 0 더하기 36이니까 36이죠. 그거 2로 나누면 18이죠. 욕한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모원 C는 즉 모원의 중심 C는 18이 되는 거죠. 그래서 18이니까 딱 요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요게 18이다. 요게 모원의 중심 C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좌표로 표현하면 지금 X축에 놓여져 있는 점이기 때문에 좌표로 표현하면 18,0이 되는 거죠. 18, 그렇죠? 자, 모원의 중심 찾았어. 그럼 뭘 찾으라고요? 반지름을 찾으면 되겠다. 자, 맞죠? 자, 반지름은 다른 색으로 보라색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보세요. 이게 반지름이죠. 원 중심, 즉 원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반지름이죠. 그래서 요걸 R로 표현할게요. 자, 그럼 요렇게 지금 제가 보라색으로 칠한 직각삼각형이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조합응력 요렇게 그릴 때에는 조합응력을 이렇게 모원으로 도시했으면 무조건 제가 보라색으로 표현한 이 직각삼각형을 찾아 놓으시면 돼요. 왜?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할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삼각형에서 요 밑변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6이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8이에요. 그럼 나머지 여기도 18이 되는 거죠. 그냥 36 마이너스 18 하시면 돼요. 그쵸? 이해되시죠? 되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직각삼각형의 높이는 얼마? 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4잖아요. 그럼 여기도 24가 되겠죠. 그리고 요건 당연히 직각이니까 이렇게 직각으로 표시해 주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모원의 반지름 R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피타고라스 정리는 밑변 제곱 더하기 높이 제곱은 빗변의 제곱이다. 아시죠? 자, 밑변 얼마? 18이죠. 18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 24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 요거잖아요. 자, 그래서 R은 30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900 나올 거예요. 900. 그래서 R제곱이 900이니까 좌변에다가 루트 씌우면은 R은 루트 900이죠. 그래서 R은 30이다. 그래서 모원의 반지름 R은 30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최대 전달 능력 타우 맥스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모원의 반지름 구하시면 되죠. 그래서 답은 그냥 30이다. 그래서 답은 1번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모원의 반지름 R이 왜 최대 전달 능력 타우 맥스입니까? 여기서는 너무 영상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궁금하시면은 전 영상 한번 그 2강 또는 1강 요거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바로 넘어갈게요. 요건 제가 한번 더 이쁘게 그려놓은 건데 마침 잘 그려져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죠? 자, 읽어볼게요. 평면 능력 상태에서 시그마 x가 20이고요. 시그마 y가 4래요. 그때 타우 xy가 6이라면 최대 중력 시그마 1은 얼마야? 요거 기출이죠. 요거 뭐 발전소에서 요런 형식으로 많이 나왔어요. 이게 어디 기출인지 제가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많이 나와요. 이런 것들. 자, 바로 그냥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양수값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원점 기준으로 우측에 놓여지게 되겠습니다. 자, 시그마 x부터 한번 그려볼까요? 자, 20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한 요 정도에 찍어보겠습니다. 20이고요. 자, 그리고 시그마 y는 4네요. 그래서 4는 다른 색으로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찍고요. 자, 그리고 제가 뭘 그리라 그랬죠? 직선을 그려라. 이렇게 됐죠? 그리고 20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직선을 그려주시면 되죠. 됐죠? 자, 여기 지금 글자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쓸게요. 여기가 4예요, 4. 여기가 20이고요. 됐죠? 자, 그리고 우리가 타우 x, y에 대해서도 우리가 좌표를 찍어줘야 돼요. 얘는 우리가 주황색으로. 자, 6이래요. 6이면은 여기다가 플러스 6 찍어주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6도 여기에 찍어주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직선을 또 그어요. 이렇게 또 그어요. 자, 교점 바로 보이시죠? 이제는. 자, 4개의 교점이 발생하게 됐네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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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자, 그래서 이 교점 4개를 지나는 원을 그리면 그게 바로 무슨 원? 모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은 민트색으로 항상 그리겠습니다. 제가 민트색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누누이. 자, 요렇게 그려줄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가 교점이 접하지 않았어요. 조금 당겨주겠습니다. 자, 요렇게 하면은 완성이 됐네요. 됐어요. 그쵸? 자, 모원을 구했으면 무조건 모원의 중심을 구해주라고 했습니다. 검은색으로. 자, 얘 더하기 얘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주면 모원의 중심이 나오겠죠? 자, 식으로 표현하면 모원의 중심 C는 2분의 시그마 X 더하기 시그마 Y가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나와 있는 어떤 좌표의 값을 더하고 2로 나눠주면 당연히 중심이 나오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중심 C는 딱 보면 20 더하기 4하면 24가 나오죠. 그거 2로 나누면 12가 나오죠. 그래서 모원의 중심은 12다. 그래서 C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좌표로 표현하면 X축에 놓여져 있는 점이기 때문에 12,0이 되는 거죠. 자, 요렇게 있어요. 그때 우리가 무조건 조화방역일 때는 직각삼각형을 한번 보세요. 자, 직각삼각형 요거 한번 보세요. 검은색 직각삼각형. 여기는 직각일 거고요. 그쵸? 요만큼은 R이 되겠죠? 자, 그러면 아까 요 밑변의 길이는 얼마가 나와요? 딱 보면 20-12가 되죠? 그래서 8이 나오고요. 높이는 얼마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이네요. 그럼 여기가 6이 되겠죠. 자, 피타고라스 쓰면 되겠죠? 쓰진 않고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밑변 제곱 더하기 높이 제곱은 빗변의 제곱이죠. 직각삼각형 검은색에서. 그래서 8의 제곱 64 그리고 6의 제곱 36 더하면 100이죠. 그 100이 빗변의 제곱이니까 R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R의 제곱은 100. 그래서 루트 씌면 R은 루트 1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루트 100은 10이니까 모원의 반지름 R은 10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원의 반지름은 10이 나오는 거다. 이해되시죠? 자, 만약에 여기서 문제에서 최대 전달 능력 타우 맥스는 뭐야? 라고 했으면 답은 그냥 10이었겠네요. 타우 맥스는 모원의 반지름 R값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최대 주응력 시그마 1을 구하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최대 주응력 시그마 1하고 최소 주응력 시그마 2는 무조건 모원 그린 다음에 좌측, 우측, 양 끝점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여기가 시그마 1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시그마 2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모원에서 그려진 응력 상태의 크기는 원점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는 시그마 1의 크기는 야, 원점으로부터 얼마만큼 거리에 떨어져 있니? 이걸 물어본다고 했죠. 즉
보라색으로 갈게요. 원점 여기서부터 이만큼까지 얼마만큼 거리에 있어?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알잖아요. 원점으로부터 원의 중심까지니까 0에서 12까지니까 거리가 12가 되죠. 그쵸? 이해되세요? 그쵸? 그리고 다른 색으로 갈색으로 가볼게요. 그리고 원의 중심 여기에서 요만큼 시그마 1까지는 모원의 반지름이죠. 아까 모원의 반지름 얼마라고 했죠? 10이라고 했죠. 즉 원점에서부터 시그마 1까지는 12 더하기 모원의 반지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22가 되는 거죠. 12 더하기 10이니까. 그래서 답은 그냥 2번이에요. 22. 근데 아까 그냥 이렇게 따져보는 거 싫어. 난 거리 판단하는 거 싫어. 이렇게 귀찮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시그마 1은 C 플러스 R이라고 했죠. C 얼마죠? 아까 12,0이었죠. 그래서 모원의 중심이 12. 모원의 반지름 얼마였죠? 아까 여기 10 나왔잖아요. 그래서 22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모원에서 우리가 발생하는 최소 중력 시그마2는 얼마예요? C-R이라고 했죠. C 얼마? 12. 마이너스 R은 얼마? 10. 그래서 시그마2 최소 중력 값은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시그마2는 2가 되는 거예요. 좌표를 표현하면 2,0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핵심만 풀어보고 넘어갈게요. 이 3강은 너무 자세하게 하면은 너무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타우 맥스가 왜 모원의 반지름 R이고 시그마 1, 2가 왜 모원의 양끝점이고 그런 것들 제가 세세하게 1, 2강 때 설명했으니까 그거 들어보시면서 이해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넘어갈게요. 요거 이렇게 그려져요. 모원이. 한 번 더 연습해 보시고요. 너무 잘 그려져서 넘어가도 되겠네요. 자, 그림과 같은 평면 능력 상태에서 최대 전달능력 타우 맥스는 얼마야? 모원 그린 다음에 너 모원 반지름 R 구할 수 있니? 이걸 물어본다고 했죠. 자, 바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요 응력 상태를 보면은 X 방향으로는 이렇게 좌우로 당기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인장이죠. 그래서 인장은 부호가 뭐라고? 플러스라고 했죠. 그래서 시그마 X는 플러스 20이라고 쓴 거고요. 자, Y 방향으로는 이렇게 누르고 있죠. 그래서 압축이네요. 그래서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근데 크기는 40이니까 마이너스 붙이면 시그마 Y는 마이너스 40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타우 XY는 마이너스 40이에요. 마이너스 40. 왜 그러냐? 아까 제가 뭐 경사 단면일 때 주의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 여기서 우리가 전달능력의 부호 한번 결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지우고요. 지워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우리가 반으로 나눠보면 여기가 1사분면이고요. 여기가 2사분면. 그리고 여기가 3사분면이고 여기가 4사분면. 요거잖아요. 그쵸? 근데 전달능력이라는 게 요걸 말해요. 지금 요렇게 모이고 있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평면으로 이렇게 모이고 있죠. 그리고 전달능력이 또 요렇게 모이고 있네요. 그쵸? 지금 모이고 있는 곳이 2사분면이랑 4사분면이죠. 근데 2사분면은 지금 X축 여기가 보면은 여기가 음수 구간이잖아. 음수 구간. X축 음수 구간이죠. 그리고 Y축은 여기 Y축 위쪽 방향이잖아요. 원점 기준으로. 그래서 Y축은 플러스 구간이죠. 그쵸? 플러스 구간. 양수 구간이다. 그래서 2사분면은 플러스 구간 곱하기 음수 구간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 하면은 부호가 뭐가 나옵니까? 마이너스가 나오죠.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4사분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4사분면은 여기 X축 방향으로는 여기 보시면은 원점 기준으로 우측에 있기 때문에 X좌표는 다 양수를 갖게 되겠죠. 그쵸? 그리고 Y축을 한번 볼까요? Y축은 민트색으로 갈게요. 이 Y축은 원점 기준으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음수를 갖게 되죠. Y축은. 그래서 양수 곱하기 또 음수가 되네요. 그래서 4사분면도 마이너스네요. 그래서 결국에 전달능력이 2사분면하고 4사분면으로 모이면 X, Y 좌표의 곱 자체의 부호가 마이너스가 나와요. 음수. 그래서 전달능력이 2사분면으로 모이면 전달능력의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기는 지금 40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붙여갖고 타우 XY가 마이너스 40이다.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요거 부호 결정하는 것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너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반대로 전달능력이 1,3분면으로 모이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에는 여기랑 여기잖아요. 그쵸? 1,3분면이에요. 1,3분면. 그럼 여기 양수 구간. Y좌표가 위쪽에 있잖아요. 원점 기준으로. 그러니까 Y좌표가 양수. 그리고 X좌표도 원점 기준으로 우측에 있으니까 양수. 그래서 양수 곱하기 양수하면 부호 양수 플러스 나오죠. 자, 3, 4분면 보세요. 음수 구간이죠. 여기. X축. 즉 X좌표가 원점 기준으로 좌측에 있기 때문에 X좌표는 음수야. 자, Y좌표도 원점 기준으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음수야. 즉 음수 곱하기 음수하면 플러스 양수 나오죠. 그래서 1,3분면으로 모이는 전달능력의 부호는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맨 위에 써놨던 거 있죠. 그게 이 이유 때문에 전달능력 부호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반드시 숙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사항이에요.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 응용 요소를 보고 이렇게 시그마 X, 시그마 Y, 타우, 전달 X, X, Y까지 부호와 그 크기까지 모두 알아차릴 수 있었죠. 자, 그럼 저 알아차린 값으로 그냥 모원 똑같이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좌표에 찍어볼게요. 자, 시그마 X 얼마? 20 플러스죠. 그래서 원점 기준으로 우측에 놓이겠네요. 그래서 요 정도 20. 시그마 Y는 마이너스니까 원점 기준으로 좌측에 놓이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40이니까 좀 멀리 찍어야겠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40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전달능력 XY가 마이너스 40이네요. 자, 마이너스 40이든 플러스 40이든 그냥 여기 타우축 있죠. Y축에다가 그냥 40하고 플러스 40, 마이너스 40이랑 말이 꼬이네. 그냥 타우 XY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그냥 40하고 마이너스 40 둘 다 적어주시라고 말씀드렸죠. 모원 그릴 때 약속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선을 그리시면 돼요. 빨간색부터 먼저 그릴게요.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이렇게 그려주세요. 자, 그리고 파란색 선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자, 교점 이제 보이죠? 선이 조금 이상해서 조금 당길게요. 이 정도로 됐죠? 교점 어디? 4개가 생기네요.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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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그래서 이 교점을 지나는 원을 그리면 그게 무슨 원? 민트 색깔 모원이 되겠죠. 모원이 되게 크게 그려지네요. 이렇게. 너무 커요. 그쵸? 보기 싫어요. 무슨 문제보다 더 크네요. 그래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요. 됐죠? 얘가 이렇게 축소됐어요. 이게 더 이쁘죠? 자, 그러면 모원의 중심 C를 구하시면 됩니다. 자, 중심 C는 아까 2분의 시그마 X 더하기 시그마 Y였죠. 그래서 20 더하기 마이너스 40 하면 마이너스 20이죠. 그거 2로 나누면 마이너스 10이 되네요.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10이 된다. 좌표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10,0이 되겠죠. 자,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10이 되고요. 좌표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10,0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반지름 구하시면 되죠. 자, 반지름은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반지름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자, 직각삼각형 찾으시면 돼요. 똑같죠? 아까 먼저 풀이한 거랑. 자, 모원의 중심에서 여기까지 요 교점까지 이렇게 그어요.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쓰는 이유는 그냥 반지름이 항상 모원 중심에서 원주 표면 여기까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피타고라스 쓰려고 무조건 직각삼각형 찾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예요? 여기 원점부터 여기 40까지잖아. 그럼 여기 40이잖아. 그럼 여기도 40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 원의 중심부터 여기까지 얼마입니까? 여기가 10이에요. 10. 그죠? 여기가 원점이니까. 원점에서 마이너스 10까지니까 10이 되죠. 요만큼은 원점에서부터 20까지니까 20이 되죠. 그래서 10 더하기 20 하면 요만큼 밑변, 즉 삼각형 밑변이 30이 나오죠. 그쵸?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는 피타고라스를 쓰면 게임 끝나겠죠. 자, 밑변 제곱 더하기 높이 제곱은 빗변의 제곱, 즉 아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냥 빠르게 식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제곱은 30, 밑변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900, 요거 1600 더하면 2500이죠. 그래서 아래 제곱은 25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R은 루트 2500. 그래서 R은 얼마? 50이 나온다 라는 거죠. 그래서 모원의 반지름은 50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최대 전달능력은 모어는 반지름 R값과 동일하니까 답은 50이 되는 거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어쨌든 부호 결정하는 거 매우 중요했다는 거 하면서 바로 넘어갈게요. 자,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좋다고 판단합니다. 자, 바로 읽어볼게요. 자, 지금 X축으로는 누르고 있네요. 그러니까 앞축이니까 마이너스죠. 근데 그 크기는 8이니까 시그마 X는 마이너스 8이다. 그리고 Y축 방향으로는 땡기고 있죠. 16. 땡기고 있으니까 인장. 그래서 플러스 값. 그래서 플러스 16이 되는 거고요. 타우 XY는 지금 5라고 나와 있죠. 여기 모이는 거 보시면은. 요렇게, 요렇게.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모이고 있죠. 이렇게 5만큼. 크기는 5인 걸 알겠어. 근데 부호는 지금 전달능력이 2, 4분면, 4, 4분면으로 모이고 있죠. 그럴 때는 부호는 마이너스라고 했죠. 그래서 타우 x, y는 마이너스 5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 그냥 좌표에다가 찍으면 되겠죠. 똑같아요, 하는 게 계속. 근데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해보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문제가 굉장히 좋아요. 최대 전달능력이 발생하는 요소에서 수직력과 그 다음에 전달능력을 구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 가볼게요. 마이너스니까 여기 좌측에 놓이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8, 한 요 정도에 찍을까요? 여기 마이너스 8. 자, 시그마 y는 16이네, 16. 한 요 정도에 놓인다고 칠게요. 자, 그리고 타우 xy가 5죠. 마이너스 5죠. 그래서 마이너스든 플러스 5든 그냥 여기다가 2개 찍어줘야 된다고 했죠. 이렇게 5랑 마이너스 5 무조건 찍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직선 그리시면 돼요. 똑같아요, 하는 거.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됐죠. 그리고 빨간색으로 그려보겠습니다. 헷갈리지 않게. 자, 요렇게 그리고요. 그리고 요렇게 그려줍니다. 자, 그럼 교점이 또 4개가 발생하겠죠? 여기랑 여기랑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 그래서 이 4개의 교점을 지나는 원을 그리면 무슨 원? 그게 바로 모원이 되는 거죠. 자, 그려볼게요. 자, 잘 그렸는 줄 알았는데 여기가 지금 안 겹쳐졌네요. 자, 요렇게 그릴게요. 자, 뭐야. 자, 다 죄송합니다. 모원 그려볼게요. 됐네요. 됐습니다. 자, 이게 바로 모원이에요. 자, 모원 그렸으면 제가 반드시 모원의 중심 먼저 찾으라고 했죠. 그래서 모원의 중심 C는 2분의 시그마 X 더하기 시그마 Y였죠. 그래서 16 더하기 마이너스 8하면 8이죠. 그 8을 2로 나누면 4가 되죠. 그래서 모원의 중심은 4에 찍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 모원의 중심이 한 요 정도. 이거 모원이 없어졌네요. 죄송합니다. 모원 그려놨어요. 그럴 것에 대비해서요. 자, 가볼게요. 시그마 축, 타우 축. 됐죠? 그리고 여기는 5. 여기 마이너스 5. 됐죠? 이게 자꾸 없어지는 이유가 있네요. 자, 여기 타우. 여기 시그마 축, 타우 축. 이 원점 천천히 그려볼게요. 여기가 5고요. 여기 마이너스 5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6이었고요. 여기 마이너스 8이었죠. 됐죠? 자, 모원의 중심이 아까 전에 4가 나왔죠. 그래서 4는 저희가 파란색으로 한번 찍어볼게요. 한 요 정도가 되겠네요. 죄송해요. 이거 너무 그리기가 어려워서 여기가 4다. 여기가 바로 모원의 중심 C가 되는 거죠. 자, 모원의 중심 C를 찾았으면 뭘 찾아라? 모원의 반지름을 찾아라. 그때는 직각삼각형을 찾아라. 자, 보라색으로 갈게요.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이제는 밑변의 길이 바로 나오죠. 12가 나오죠. 이렇게. 그쵸? 16에서 4 빼면 되잖아요. 세세하게는 이제는 안 할게요. 자, 그리고 높이는 얼마? 5가 나오죠. 자, 피타고라스 쓰면 12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은 R의 제곱이 되는 거죠. 이때 R은 요만큼이 R이잖아요. 반지름. 그래서 이것도 그냥 쓸게요. 혹시 모르니까. 자, 5의 제곱 더하기 12의 제곱이죠. 그래서 R의 제곱은 25 더하기 144니까 169가 나오죠. 그래서 R은 13이 나옵니다. 13. 그래서 모원의 반지름은 13이 나오는 거예요. 얘 얼마? 13이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최대 전달능력이 발생하는 요소에서 수직응력과 전달능력을 구하래요. 자, 최대 전달능력 발생하는 요소가 여기서 어디일까요? 제가 2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또는 1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최대 전달능력 타우 맥스는
항상 우리 지금 Y축이 타우축이잖아요. 전달능력축. 그래서 전달능력이 가장 맥스, 즉 가장 최대가 되려면 이 모원상에서 맨 꼭대기에 있어야 되죠. 맨 꼭대기. 그래야 Y좌표가 가장 큰 거니까. 지금 Y축이 전달능력축이잖아요. 그러니까 Y좌표 값이 결국 전달능력의 크기예요. 즉 모원상에서 맨 꼭대기에 있으면 Y좌표가 가장 클 거 아닙니까? 그 말은 Y좌표가 가장 크다? 즉 전달능력 타워가 가장 크다? 결국에 맨 꼭대기에 있을 때에는 Y좌표가 가장 크기 때문에 전달능력이 가장 큰 값을 갖는구나. 그 점이 바로 최대 전달능력 점이 되는구나 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모원상에서 맨 꼭대기. 근데 맨 꼭대기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여기에요. 이렇게. 이게 잘 안 그려지네. 즉 너무나 당연하지만 여기가 맨 꼭대기예요. 즉 요 모원 중심 C에서 쭉 모원 이렇게 올렸을 때 만나는 그 교점 있죠. 모원 중심 C에서 위방향으로 쭉 모원에다가 올렸을 때 만나는 교점, 이 빨간 색깔이 바로 최대 전달능력 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때가 바로 최대 전달능력이 발생하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최대 전달능력 점이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는 것은 그냥 최대 전달능력 발생하는 요소, 즉 최대 전달능력 점에서 발생하는 수직능력과 전달능력 크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럼 문제 끝났죠. 자, 이만큼이 반지름이잖아요. 또 R. 근데 우리 반지름 13이라고 구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최대 전달능력은 그냥 문제에서는 전달능력이라고 나왔지만 그냥 최대 전달능력이 발생하는 요소, 즉 최대 전달능력 점에서는 당연히 최대 전달능력이 Y축 방향의 크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소, 즉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이 보라색이 최대 전달능력이 발생하는 요소, 즉 최대 능력 점. 이 점에서 전달능력 값 얼마야? 이만큼 높이잖아요. 그쵸? Y좌표가 전달능력 값이잖아요. 왜? Y축이 타우축, 전달능력축이니까. 그래서 그냥 이 요소에서 전달능력 크기는 13이 되는 거예요. 13, 반지름만큼. 그리고 요만큼, 요 최대 전달능력 점 보라색 점 보이시죠? 이거 좌표로 표현하면 4,13 되는 거 아시겠어요? 4,13? 왜? 지금 여기 X좌표가 4죠? X좌표가 4, Y좌표가 13이잖아요. 높이 13만큼에 떨어져 있는 점이니까. 그러니까 X좌표 4, Y좌표 13. 그래서 좌표를 표현하면 4,1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최대 전달능력 점 좌표 얼마야? 라고 물어봤으면 4,13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어쨌든 이 점에서 발생하는 전달능력은 Y좌표 크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13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점에서 발생하는 수직응력은 우리 수직응력은 시그마축이잖아요. 이 시그마가 수직응력 아닙니까? 그래서 시그마축, 즉 원점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 이거잖아요. 그 점이. 즉 이 점, 보라색 점이 원점으로부터 얼마만큼 크게 떨어져 있어? 왜? 모든 응력의 크기는 원점 기준으로 얼마만큼 거리에 떨어져 있냐 이거잖아요. 즉 X축 좌표만큼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 X축 좌표 얼마였죠? 4였죠?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이만큼. 이 점이 X축, 왜? X축이 지금 시그마축 수직응력이잖아요. 그래서 수직응력이니까 원점 기준으로 요만큼 떨어져 있는 거야. 그리고 13만큼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수직응력은 4가 되는 거예요. 4. X 좌표만큼. 이해되시죠? 이거 최대 전달응력 점에서 발생하는 수직응력은 X 좌표 크기만큼이다. 그래서 4만큼 발생을 하겠다. 그래서 답은 그냥 이거예요. 4,13이니까 그냥 4랑 13이다. 그래서 3번이에요. 요거 이해되시죠?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최대 전달능력이 발생하는 요소라는 것은 모원상에서 최대 전달능력 점을 말하는구나. 그래서 그 점에서 전달능력이 얼마야? 즉 Y좌표 얼마야? 이거고요. 그 점에서 수직응력 얼마야? 즉 그 점 X좌표 얼마야?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왜 수직응력이 X좌표냐? X축 자체가 수직응력 시그마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원점 기준으로 시그마, 즉 X축 좌표만큼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 이게 물어보는 게 수직응력 시그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이거 꼭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 안 되시면 댓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제가 또 상세하게 또 설명을 해볼게요. 자, 넘어갈게요. 자, 평면 응력의 상태에서 한 응력 요소에서 시그마 x가 1850이다. 시그마 y가 250이다. 타우 xy가 마이너스 600이다. 그때 최대 중력 시그마 1, 최소 중력 시그마 2야. 야, 그때 저거 한번 계산해봐. 이거죠? 자, 가볼게요. 아, 죄송해요. 너무 대충 읽는 게 아니라 문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좀 지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쳐도 열심히 한번 영상 찍어볼게요. 사실 이게 저 혼자 이렇게 풀면은 금방금방 하는데 이게 또 이제 핸드폰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그려지고 하니까 좀 힘들어요. 글씨도 잘 안 써지고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아니요, 문제 다시 읽어볼게요. 아, 정신 차려야겠다. 자, 평면 응력 상태에 있는 한 응력 요소에서 시그마 x가 1850이고 시그마 y가 250이다. 그리고 전달 응력 xy는 마이너스 600이 작용할 때 xy 평면 내의 최대 중력 시그마 1과 최소 중력을 시그마 2라고 한다. 이때 시그마 1 더하기 3 시그마 2의 값은 얼마인가 라고 나왔죠. 자, 그냥 모원 그리시면 됩니다.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요. 자, 그려볼게요. 1850이니까 요 정도에 찍을게요. 됐죠? 그리고 250이니까 한 요 정도에 찍을게요. 자, 그리고 뭘 긋는다? 직선을 긋는다. 직선 빨간색으로 그릴게요. 요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타우 xy가 마이너스 600이래요. 그냥 마이너스 600이든 플러스 600이든 그냥 y축, 즉 타우축에다가 600하고 마이너스 600 좌표 찍으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 플러스 600 여기 마이너스 600 그리고 뭘 긋는다? 선을 긋는다. 요렇게. 자, 선을 그려볼게요.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그어지겠죠. 600하고 이거 600이에요. 좀 글씨 이상하게 써진 거지만. 자, 그리고 제가 뭘 찾으라 그랬죠? 교점 4개. 요렇게 4개 그어지겠죠. 그리고 이 교점 4개를 지나는 원을 그려주시면 그게 바로 모원이 된다. 그려볼게요. 자, 조금 좀 당겨야 되네. 자, 됐죠? 자, 모원을 그렸으면 모원을 뭘 찾는다? 중심을 찾는다는 거죠. 지금 이게 모원이 이게 좀 이쁘게 안 그려졌어요. 그래갖고 좀 이상한데 이쁘게 그리면 이렇게 돼요. 요걸로 볼게요. 자, 요걸로 보겠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자, 이게 이쁘게 안 그려지면은 여기 시그마가 이게 보면은 시그마 2가 음수 쪽에 가 있죠, 이거. 이 음수 쪽에 가 있잖아요. 원점 기준으로 지금 좌측에 놓여져 있으니까 이게 모원을 잘 이쁘게 안 그리면은 이렇게 돼요. 지금 딱 봐도 지금 이상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까지가 1850인데 뭐 이만큼 250이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잘 대충 그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원을 항상 이쁘게 그려주시는 게 맞아요. 실수할 수도 있어서 그래요. 자, 어쨌든 요걸로 보자고요. 자, 모원 중심은 1050이 나오죠. 왜? 시그마 x 더하기 시그마 y 한 다음에 2로 나눠야 되니까. 즉 1850 더하기 250 하면 2100이죠. 그거 2로 나눠보세요. 그건 1050이 나오죠. 그래서 모원의 중심인 1050이다. 좌표를 표현하면 1050,0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항상 모원의 반지름을 구해야 되니까 직각삼각형 찾으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 직각삼각형 찾으시면 돼요.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은 요만큼 밑변의 길이는 얼마가 나와요? 요만큼 800이죠. 왜? 1850에서 1050 빼면 되니까. 자, 그리고 직각삼각형 높이는 600이 되죠. 왜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00이니까. 그쵸? 자, 그럼 자연스럽게 피타고라스를 해주면 이제는 안 쓸게요. 800제곱 더하기 600제곱은 아래 제곱이니까 또 루트 씌우면 반지름이 1000이 나오죠. 자,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시그마 1, 2예요. 자, 시그마 1, 2는 항상 모원 그린 다음에 양끝 좌측 우측에 놓인다고 했죠. 자, 그래서 여기 끝이 시그마 1이 되는 거고요. 1. 그리고 여기 끝이 시그마 2가 되는 거예요. 다 적어놨죠. 자, 그냥 난 길이 판단하기 싫어하면은 요걸로 하시면 돼요. C 플러스 R. 그리고 시그마 2는 얼마? C 마이너스 R. 이거잖아요. 자, 그래서 C가 얼마? 즉 얼마라고 구했어요? 저 노란색으로 써놨네요. 1050. 자, 1050
더하기 R 얼마? 1000. 자, C-R이죠. 그래서 1050 빼기 R 하면 1000 빼면 되고요. 자, 글씨가 이상하긴 하지만 알죠? 자, 그래서 시그마 1은 1050 더하기 1000이죠. 그래서 시그마 1은 위에다가 쓸게요. 2050이 나오네요. 그쵸. 시그마 2는 1050 빼기 1000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최소 중력은 50이 나오네요. 자, 그럼 문제에서 뭐래요? 자, 시그마 1 더하기죠. 그래서 2050 더하기 3 곱하기 시그마 2래요. 50 곱하기 3 하면 150이죠. 그래서 150 더해라. 답은 2200이 나오는 거네요. 됐죠? 자, 모원 그래서 항상 이쁘게 그려주셔야 됩니다. 괜히 이상하게 그렸다가 막 시그마 2 쪽이 막 음수에, 원래는 진짜 실제로 구하면 양수인데 음수 쪽에 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해야 돼요. 자, 제가 일부러 이거 못생기게 그려본 거예요. 일부러 대충 그렸어요. 실수하는 거 보여주려고. 아, 이렇게 대충 그리면, 야, 이렇게 시그마 2가 실제로 구하면 50인데 이렇게 잘못 그리면 음수 쪽에 시그마 2가 놓여질 수도 있겠구나. 아, 그래서 모원 이쁘게 그려야 되는구나. 이런 거 알려주려고 제가 일부러 못생기게 그렸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넘어갈게요. 자, 똑같아요. 원형 단면봉에 8, 인장력이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똑바로 읽을게요. 자, 8의 인장능력. 인장능력이니까 플러스죠. 플러스. 제가 이게 밑에다가 그려놨어요. 이렇게. 즉 X축 방향으로는 땡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이. 그래서 시그마 X가 8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Y 방향으로는 땡기는 게 없죠. 그러니까 시그마 Y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3만큼의 전달 능력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모원 똑같이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그마 X가 얼마? 8. X축 방향으로 이렇게 땡기고 있으니까. 자, 8이래요. 8이니까 한 어느 정도에 그릴까요? 한 요 정도? 자, 그리고 전달 능력이 3이래요. 자, 그러면은 무조건 3하고 마이너스 3 둘 다 좌표 찍으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3이니까 여기 정도, 마이너스 3이니까 한 여기 정도. 자, 그리고 직선을 그려주시면 된다라는 거. 빠르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됐죠? 근데 우리가 또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거. Y축 방향으로 당기는 거 없죠? 즉 시그마 Y가 0이라 그랬죠. 0도 우리가 좌표에 표시를 했어야 되죠. 그래서 0은 여기죠? 0. 그래서 0에 대한, 즉 시그마 Y에 대한 직선도 그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잘못 그려갖고 좀 당겨야 되죠?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달 능력에 대한 직선도 우리가 그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요. 이렇게 그려요. 자, 그럼 교점 4개가 보이네요. 어디?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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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자, 그래서 이거 4개를 지나는 원을 그려주시면 바로 모원이 된다는 거. 자, 모원 그려볼게요. 제발 한 번에 그려지길 기도하면서 역시나 안 그려지네요. 자, 좀 당길게요. 자, 이 정도면 됐죠. 자, 됐습니다. 자, 모원 그렸으니까 모원의 중심을 찾아야겠죠. 모원의 중심 C는 2분의 시그마 X 더하기 시그마 Y죠. 즉 0 더하기 8 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되죠. 즉 2분의 8, 4가 나오죠. 그래서 모원의 중심은 4가 나온다는 겁니다. 원래는 제가 하나하나 다 적어드리지만 너무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말로써 빠르게 가는 겁니다. 자, 여기가 4가 되죠. 자, 그리고 제가 뭘 찾으라고요? 반지름 찾으라고요? 자, 반지름 찾을 때 직각삼각형을 찾자. 이렇게 됐죠? 요 빨간색 직각삼각형에서 밑변의 길이 얼마? 요만큼 길이 얼마? 4가 나오죠. 왜? 8-4 하면 4 나오잖아요. 그쵸? 그리고 높이 얼마? 3이 나오죠. 왜? 요만큼 거리가 3이니까. 왜? 여기 원점에서부터 여기 3까지 거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3이 나오는 거죠. 자, 피타고라스 갈게요. 4의 제곱 얼마? 16. 3의 제곱 얼마? 9 더하면 25. 루트 씌우면 5가 나오죠. 그래서 모원의 반지름 R은 바로 5가 나오는 겁니다. 얘는 얼마? 5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에서 구하는 게 최대 전달 능력 또는 최대 주응력하고 최대 전달 능력 구하래요. 모원의 반지름 R이 바로 최대 전달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최대 전달 능력 값은 5예요. 5. 얘는 끝났고 최대 주응력은 얼마?
바로 나와야 되는데 최대 중력 얼마? 9가 나오죠. 볼게요. 최대 중력하고 최소 중력은 항상 모원 그린 다음에 양 끝점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최대 중력 시그마 1은 여기에요. 그래서 모든 응력의 상태의 크기는 원점으로부터 얼마만큼 거리에 있냐잖아요. 그래서 원점으로부터 여기까지 거리예요. 그래서 원이 중심에다가 원이 반지름 요만큼, 여기가 원의 반지름이잖아요. 그래서 원 중심에다가 원의 반지름 더해주시면 돼요. 식으로 표현하면은 시그마 1은 C 플러스 R이다. 그래서 아까 C가 얼마? 4가 나왔잖아요. 원의 중심. 그리고 R은 5가 나왔죠. 그래서 4 더하기 5 하면 9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9가 되는 거예요. 시그마 1점이. 좌표로 표현하면 X축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9,0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시그마 2 얘는 얼마일까요? 최소 중력은 C-R이죠. 그래서 C 얼마? 4죠. R 얼마? 5죠. 그래서 시그마 2 최소 중력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시그마 2 있죠. 최소 중력.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좌표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네요. 자, 이렇게 보시고 바로 넘어가시면 돼요. 자, 이제 하도 그리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졌죠. 되게 간단하죠. 아주 하다 보니까. 다 똑같습니다. 자, 여기 제가 한 번 더 그림을 그려놨고요. 한번 연습할 때 이렇게 잘 나오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바로 넘어갈게요. 자, 요 문제 굉장히 좋죠. 모원을 그릴 줄 알아야만 빠르게 편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그마 X 4라고 나와 있네요. 4 바로 도시해 보도록 할게요. 4 여기 정도 있겠고요. 됐죠? 여기 정도에 그러겠다. 4 모원 이쁘게 나오려면 시그마 Y 얼마? 12 여기죠? 요렇게. 그리고 타우 XY가 마이너스 3이네요.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그냥 플러스 3 찍고 마이너스 3 찍으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뭘 그린다? 직선 그려라. 똑같아요. 그냥 이렇게 그려라. 3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그어요. 자, 교점이 4개가 발생하나요? 그쵸? 발생하네요.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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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좋습니다. 그래서 이 교점 4개를 지나는 원을 그리면 무슨 원? 모원이 됩니다. 한 번에 그려주길 기도하겠습니다. 요거 잘 그려질 것 같아요. 여기 안 됐네. 요 정도 됐죠? 잘 그려졌습니다. 자, 요렇게 있으면 무조건 모원의 중심 C를 찾으라고 했죠. 그래서 얘 더하기 얘 한 다음에 2로 나눠주면 되죠. 자, 2로 나눠줘 볼게요. 얘 더하기 얘. 결국에 2분의 시그마 X 더하기 시그마 Y니까 그냥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당연히 중심 나오겠죠. 그래서 더하면 16 나누면 8이 되죠. 그래서 모원의 중심 C는 8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바로 8. 이게 바로 C다. 좌표를 표현하면 8,0이 되는 거죠. 왜? X축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Y좌표가 빵이니까. 자, 그리고 항상 반지름을 구하라고 했죠. 직각삼각형 가볼게요. 요거. 자, 밑변의 길이는 제가 민트색으로 가볼게요. 요만큼 밑변의 길이는 4가 나오죠. 이제 보이시죠? 그냥 12-8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요만큼이 3이죠. 요만큼 높이가. 그러니까 여기 높이도 3이다. 자, 피타고라스 하면 5가 나오죠. 여기가 반지름 R이잖아요. 근데 반지름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5가 나오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위에서도 했기 때문에 그냥 바로 갈게요. 5 나와요. 자, 한번 볼까요? 1번 원중심 좌표는 이거 다 그린 거잖아요. 원중심 찾았지, 반지름 찾았지. 그럼 다 그린 거예요. 자, 1번 원중심 좌표는 8,0이다. 자, 원중심 좌표가 여기잖아요. 지금 여기 제가 검은색 표현한 거 8,0 맞네요. 왜? X축에 놓여져 있는 점이기 때문에 Y좌표는 0이죠. X좌표만 살아있죠. 8만큼. 그래서 8,0이 되는 거 맞는 말이다. 원의 반지름 5다. 구했잖아요. 5라고. 맞고요. 자, 최대 전달 응력 점. 우리 최대 전달 응력 점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원이 중심에서 모원 맨 꼭대기로 향했을 때 모원과 만나는 그 점이 바로 최대 전달 응력점이라고 말씀드렸죠. 원의 중심에서 꼭대기까지, 죄송합니다. 원의 중심에서 여기 꼭대기까지 이렇게 올렸을 때 여기 만나는 점이 있죠. 이게 바로 뭐다? 최대 전달 응력 점이 되는 거예요. 타우 맥스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타우 맥스는 얼마야 하면은 반지름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요만큼 도 R이니까. 그쵸? 자, 그럼 여기 좌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다른 색으로. 여기 최대 전달응력점은 요 갈색이잖아요. 그래서 이 좌표는 얼마예요? 여기가 R이죠, R. 즉 Y좌표는 요만큼 떨어져 있잖아요. X축에서. 즉 Y좌표는 여기가 아까 반지름 R이니까 5죠, 5. 요거. 그래서 여기도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Y쪽 방향으로 5만큼 높이에 있네요. 그래서 컴마 5가 되는 거죠. Y좌표가 5니까 5만큼 위에 있잖아요. 이 점이. 이해되세요? X축 기준으로 5만큼 위에 있는 점이니까 Y좌표가 5잖아요. 그래서 몇 컴마 5가 되는 거죠. 자, X좌표는 얼마입니까? X축 기준으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 이거 아닙니까? 8만큼 떨어져 있네요. 원인 중심이니까. 그죠? 요만큼 8. 그래서 X좌표는 8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5가 되는 거죠. 저 점은 다시 한번 더 할게요. 8,5.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8,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전달 능력점 타우 맥스의 점은 바로 좌표가 8,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0,5 틀렸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이거 이해되시죠? 자, 최대 주응력점의 좌표 한번 볼까요? 최대 주응력점은 항상 모원 그린 다음에 양 끝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색으로 갈게요. 주황색으로 갈게요. 양 끝점이니까 여기랑 여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시그마2 최소 주응력이 되고요. 여기는 시그마1이 되겠죠. 자,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최대 주응력점이니까 시그마1, 즉 얘의 좌표를 물어보는 거죠. 자, 시그마1은 우리가 C 플러스 R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C 얼마? 8. R 얼마? R. R 얼마? R. 죄송합니다. R 얼마? 5가 나왔죠. 아까 반지름. 그래서 5. 그래서 시그마1 최대 주응력 값은 13이 되네요. 여기가 바로 13이 되는 거예요. 근데 Y축, 즉 X축에 놓여져 있는 점이기 때문에 Y좌표는 0이겠네요. 그래서 13.0이 되겠죠. 그래서 맞는 말이 되네요. 지금 X축, 즉 시그마축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Y좌표가 0이잖아요. 그래서 13,0이 되는 거죠. 13점이 아니라 13,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말이다. 됐죠? 답은 그래서 3번이라는 거. 이거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모원 그릴 수 있으면 굉장히 빨리 풀 수 있으니까. 자, 요 정도는 우리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왜 또 최대 전달응력점이에요? 이거 궁금하시는 분 있을 수 있어요. 이 영상만 봤을 때에는. 제가 지금 이거는 앞에서 했기 때문에 1, 2강에서 했기 때문에 굉장히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왜 맨 꼭대기가 타우 맥스야? 왜 최대 전달응력점이야? 이렇게 궁금하신 분은 1, 2강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미리 말씀을 사전에 드렸기 때문에 빠르게 가는 겁니다. 자, 바로 갈게요. 너무 길어지고 있네요. 자, 이렇게 그려져요. 자, 넘어갈게요. 자, 요거 볼게요. 요거 이제 경사각이잖아요, 이거.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이게. 자, 가볼게요. 자, 일단 요렇게 그려지겠죠? 요렇게. 여기가 시그마고 여기가 타우 축이고요. 자, 원점 항상 표시해주고요. 0이라고. 자, 보면은 X축 방향으로 땡기고 있죠. 10만큼. 그래서 땡기고 있으니까 인정이다. 부호는 플러스. 그래서 시그마 X는 10이 나오고요. Y 방향으로는 5만큼 누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압축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5가 되는 겁니다. 시그마 Y는. 그리고 지금 타우, 즉 전달응력 XY를 보면 앞에서도 했지만 지금 모이고 있죠. 이렇게 전달응력이. 이렇게 모이고 있죠. 지금 2사분면 4사분면으로 모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설명했듯이 2사분면 4사분면으로 전달응력이 모이고 있으면 부호는 마이너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전달응력이 크기는 6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붙여갖고 타우 XY는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빠르게 갈게요. 자, 어쨌든 우리가 부호랑 크기 같은 거 다 찾았어요. 그럼 좌표에다가 찍으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찍어볼게요. 자, 10은 한 요 정도에 있어요. 그쵸? 시그마 X. 그리고 마이너스 5는 한 요 정도에 있다고 칠게요. 마이너스 5. 이렇게 됐죠.
그리고 전달응력 xy가 마이너스 6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6이든 마이너스 6이든 그냥 6하고 플러스 6 다 좌표에다가 도시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요 정도가 6이 되겠고요. 6. 여기가 마이너스 6이 되죠. 자, 그리고 제가 뭘 하라 그랬죠? 직선을 그려라. 그렇죠? 얘가 조금 여기 위에 있어야겠네요. 그쵸? 그리고 빨간색으로도 직선을 그려주면 교점이 또 4개가 발생을 할 겁니다. 자, 교점 4개 어디 있죠?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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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그래서 요 교점을 지나는 원 그려주면 그게 바로 모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모원 되게 크게 그려지네요. 얘. 그냥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일단 조금 모원이 너무 크죠? 자, 그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렸어요. 이거 그린 거예요. 자, 일단 그렸다고 칠게요. 없애요. 자, 그렸어요. 그리면 이렇게 돼요. 자, 가볼게요. 일단 지금 제가 미리 그려놓은 거예요. 좀 오래 걸릴까봐 이거. 자, 그리면 일단 민트 색깔까지 그려지죠. 자, 이 상태에서 아까 우리가 전달응력 부호가 마이너스면 x 교점이 x축 어디에 있다 그랬죠? 위에 있다 그랬죠? 그거 처음에 주의사항 때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가볼게요. 요거 이거 주의사항. 우리 경사단면에서 발생하는 수직력 구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거 보세요. 우리가 지금 전달응력 타우 xy 부호를 결정해 보니 마이너스가 나왔어. 그럼 x축 위교점으로 잡는다는 얘기예요. 그쵸? 우리 지금 마이너스 6이 나왔잖아. 전달응력이. 그쵸? 그래서 전달응력 부호가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 그래서 x축 위교점으로 잡는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내려갈게요. 자, 좋습니다. 자, 마이너스였죠. 아까 전달응력이 마이너스 6. 그쵸?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은 지금 여기가 이 점이 시그마 x잖아요. 보시면은 여기 시그마 x라고 써 있죠. 우리 구했잖아요. 보이시죠? 자, 요 점이 시그마 x예요. 시그마 x. 요 점이. 자, 가볼게요. 이거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근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선을 하나 그었어요. 그럼 교점이 여기랑 지금 이거 다른 색으로 해야겠다. 교점이 여기랑 여기 이렇게 x선에 의해서 교점이 2개 발생한다고요. 이때 우리가 x 교점을 잡을 때 이 위 교점으로 잡냐, y 이 아래 교점으로 잡냐, 이게 문제예요. 지금 경사 단면일 때에는. 그렇죠? 경사각이 있는 그런 경사각이 있을 때의 문제를 풀 때에는 이 교점을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 교점을 우리를 잡아서 그 선분 있죠. 그 원래의 단면, 기존 단면을 우리가 이미 경사각 세타만큼 회전시킬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교점을 처음에 위로 잡냐 아래로 잡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달응력 부호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그 교점의 위치를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우리가 전달응력의 부호가 마이너스였잖아요. 왜? 전달응력이 2사분면 4사분면으로 모이기 때문에 전달응력 부호가 마이너스가 된다고 설명을 했었었죠. 그래서 마이너스의 부호를 가져요. 타우 부호가, 타우 xy 부호가. 이해돼요? 전달응력 부호가. 자, 마이너스면 우리가 x선에 의해서 발생한 교점이 2개가 있어요. 얘랑 얘. 근데 마이너스면 제가 x축 위 교점을 잡으라 그랬죠. 그래서 이게 x축이잖아요. 지금 시그마축이지만 x축이잖아요. 그래서 x축 위 교점으로 잡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점으로 우리가 잡아버리는 겁니다. 이 검은색으로. 왜? 전달응력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x축 위 교점으로 우리가 잡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렇게 x로 놓는 겁니다. 됐죠? 그럼 자연스럽게 y축에 의해서, 이게 y잖아요. y. 즉 y축에 의해서 발생한 교점 2개 중에서 y축 교점은 당연히 아랫게 되겠죠. 당연하죠. 이거는. 하나가 위에 있으면 하나는 아래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초기의 기존 단면은 요거예요. 요거 검은색 선분. 초기 기존 단면. 우리가 이미 경사각 세타만큼 회전시키지 않았을 때. 됐죠? 자, 근데 문제에서
경사각이 45도죠. 즉 우리가 경사각만큼 우리가 요 검은색 기존 단면을 모원상에서 회전시킬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전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경사각 세타 얘는 항상 모원에서 도시를 할 때 경사각 2배만큼 회전시켜서 도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회전을 시킬 거예요. 이렇게 회전을 시킬 거야. 됐죠? 이 검은색 X, Y 기존 단면을 회전을 시킬 거야. 그렇죠? 반시계 방향으로. 그때 경사각의 2배만큼 회전시킨다고요. 근데 경사각 세타가 45도였죠. 2배 하면 얼마예요? 45 2배 하면 90이죠. 그래서 이렇게 90도만큼 우리가 회전을 시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회전시키니까 요 선분이 되는 거죠. 얘는 빨간색으로 해야겠다. 빨간색이 아니라 갈색으로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선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X라는 검은색 점이 이렇게 회전돼가지고 X' 된 거고요. 잘 그릴게요. 헷갈릴 수 있어서. 이렇게 회전됐죠. 그래서 X'으로 온 거고 이 Y는 이렇게 오겠죠. 회전했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Y'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항상 우리가 모원 중심을 일단 구해야 돼요. 모원의 중심은 우리가 시그마 X 더하기 시그마 Y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10 더하기 마이너스 5 하면 5죠. 그거 2로 나누면 2.5죠. 그래서 지금 잘 안 보이지만 여기가 모원의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2.5라고 여기 써놨죠. 됐죠? 자, 그리고 직각삼각형을 보면 돼요. 자, 직각삼각형은 요 빨간색 직각삼각형 보시면 돼요. 요거 약간 다홍 색깔 이거. 다홍 색깔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이 직각삼각형. 자, 직각삼각형의 밑변은 10에서 2.5 빼면 되죠. 그래서 여기 7.5라고 나왔죠. 그리고 높이는 6이 되죠. 왜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이니까. 그래서 요거 피타고라스를 하시면은 또 이제 나와요. 여기 피타고라스 하면은 요거가 R이잖아요. R. 그쵸? 반지름 R. 그러니까 R의 제곱은 7.5 제곱 더하기 6 제곱 이거죠. 그래서 R은 9.6이 나와요. 그래서 모원의 반지름은 9.6이 나와요. 됐죠? 그리고 여기 지금 여기 세타 여기 보이세요? 각도 38.66도라고. 요거는 우리가 요렇게 아크탄젠트 쓰시면 되겠죠?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잖아요. 직각삼각형에서. 그래서 7.5분의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크탄젠트 해주면 아크탄젠트 7.5분의 6은 세타가 나오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세타. 그래서 38.66 나와요. 이거 계산기 두드리면. 그래서 여기 각도가 우리가 38.66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90도죠.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 세타 빨간색 요거 나오겠죠. 180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38.66 하면 되니까. 왜? 직선의 요거 총합의 요거 총 각도는 180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51.34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세타가 바로 51.34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죠? 수직력 시그마 n과 전달항력이네요. 즉 경사 단면 A, B에서 발생하는. 자, 우리가 경사 단면이라는 것은 이미 이 각도로 우리가 또 회전시켰을 때, 즉 회전시켰을 때 여기죠. 이 X가 회전해서 X'으로 됐잖아요. 이 점에서 X축으로 우리가 내렸을 때 X축과 만나는 그 점이 바로 수직 응력 시그마 n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점선으로 내리면서 만나는 점이 바로 뭐다? 시그마 n이 된다. 써놨죠. 그리고 요만큼의 거리가 타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경사단면 풀 때 제가 말씀드렸었죠. 우리가 단순 응력에서도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축 응력에서도 한번 풀어봤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앞에 영상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내렸을 때가 바로 시그마 n, 그 다음에 이 점의 높이, 즉 y좌표 값이 경사 단면에서 발생하는 전달응력 값 타우가 되는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중요한 거. 자, 어쨌든 여기 각도 알았어요. 자, 그러면은 좀 오래 걸리긴 한데 이거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빨간색, 빨간색 말고 다른 색으로 해야겠다. 자, 요 색으로 가볼게요. 요 색 처음 쓰는데 요 색 보이세요? 요거도 직각삼각형 보이세요? 자, 보이시죠? 요 직각삼각형.
자, 여기서 우리가 코사인을 해볼 거예요. 그럼 여기가 아까 여기 세타가 아까 51.34 나왔잖아요. 자, 코사인은 요거 분의 요거죠. 즉 1번 분의 2번이잖아요. 2번. 즉 저 직각삼각형, 하늘색 직각삼각형의 빗변분의 밑변이잖아요. 근데 이 빗변이 요거 이 빗변 빨간색으로 가볼게요. 이 빗변 자체도 R이잖아요. R. 왜? 원의 중심에서 여기 끝까지 거리 요거니까 반지름이죠. 아까 반지름 9.6이라고 나와 있네요. 여기. 그렇죠? 즉 코사인 51.34도는 R분의 밑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써놨죠. 근데 R이 얼마? 9.6이죠. 그래서 9.6분의 밑변하면 돼요. 그쵸? 9.6분의 밑변.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저 하늘색 삼각형의 밑변이잖아요. 요거 그냥 계산 한번 해보시면 6이 나와요. 그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시면 밑변이. 그럼 즉 여기만큼이 이게 너무 복잡하긴 한데 꼭 알아야 돼서 요만큼이 요만큼 그쵸? 요만큼이 얼마? 6이 나와요. 6.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시그마 n 값이잖아요. 즉 모든 응력의 상태는 원점으로부터 얼마만큼 있어?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점이 여기죠. 여기.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원점에서 이 시그마 n까지 거리가 얼마야? 이게 바로 시그마 n이잖아요. 근데 요만큼 보라색이 아까 6이 나왔죠. 그쵸? 그럼 여기가 2.5잖아요. 2.5. 왜? 원점에서부터 2.5 원의 중심까지니까. 즉 밑변 여기 전체 거리 6에서 2.5를 빼주면 요만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시그마 n이 나오겠죠. 원점에서부터 시그마 n까지 거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6-2.5 하면 3.5가 나오죠. 근데 지금 시그마 n이 원점 기준으로 좌측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부호는 음수죠. 그래서 마이너스 3.5가 나오는 겁니다. 마이너스 3.5.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5다. 그쵸? 자, 그리고 경사단면 AB에서 발생하는 전달응력은 우리가 요거잖아요. 요거. 요 직각삼각형, 즉 하늘색 직각삼각형에서 요 높이. 이거죠. 사인하면 되잖아요. 사인 51.34 해주면 사인은 R분의 높이죠. 그래서 높이를 H라고 썼어요. 높이가 7.5가 나와요. 7.5.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높이 요만큼이 7.5가 나와요. 7.5. 그래서 답은 7.5인데 중요한 건 또 부호 설정을 해줘야 돼. 우리가 이미 경사가 90도로 회전시켰을 때 이렇게 우리가 회전을 시켰잖아요.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회전을 시켰죠. 이렇게 회전. 그랬더니 X'이 됐죠. 근데 이 X' 교점 자체도 지금 X축 위에 있잖아요. 우리가 경사각 세타 2배만큼 회전시켜서 도시했음에도 불구하고 X' 그 점이 아직은 X축 위에 있죠. 그쵸? 그럼 반대로 생각해보면 전단응력 부호가 아직도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단응력 부호가 마이너스면 우리가 그 교점, X축 교점 있죠. X선에 의해서 발생하는 교점 있죠. 걔가 X축 위에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직도 회전을 시켜서 발생한 그 교점 X'이 아직도 X축 위에 있어. 그 말은 전단응력 부호가 아직도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기를 구해봤더니 7.5가 나오긴 하는데 아직 X' 교점도 X축 위에 지금 놓여져 있기 때문에 전단응력 부호가 마이너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7.5다라고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7.5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지금 보면 굉장히 복잡하죠. 이제 실질적으로 요 조합응력 경사 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응력 경사 단면에서 발생하는 수직응력 시그마 n과 전단응력 구해라. 이런 문제는 솔직히 계산기 필요해요. 예. 그래서 조합응력에서 이미 경사가 세타를 갖는 경사 단면에서 수직응력 시그마 n과 타우를 구하라. 전단응력을 구하라는 문제는 공기업 기계직 전공시험에서 조금 나오기는 힘들지 않을까. 아니면 진짜 나오더라면 진짜 계산이 좀 깔끔하게 되는 수치가 주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이게 수치가 깔끔하게 주어지기 힘들어요, 사실. 이게 모원 그려보시면은 이게 각도가 좀 더럽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 38.66처럼. 그래갖고 요 문제는 그래도 해봐야 된다. 이런 거 이제 일반 기계기사 관여도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조합응력
경사각 있을 때 우리가 수직력과 전달능력 구하는 문제 같은 거. 그래서 요런 방법도 있구나. 아, 요렇게 하는 거구나. 반드시 이해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서 제가 이렇게 좀 더럽지만 좀 더럽게 풀이가 됐는데, 그래서 반드시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모원 그리고 나서 모원의 중심 C를 찾고 그 다음에 모원의 반지름 R을 구하고, 그리고 조합응력일 때에는 뭐 조합응력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모원이 똑같겠지만 무조건 직각삼각형을 찾으세요. 모원상에서 직각삼각형을 찾아버리면 그게 결국 반지름 R을 구하는 초석이 되는 겁니다. 무조건 피타고라스 쓰게 돼 있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다 해봤잖아요. 맨날 직각삼각형 찾아갖고 피타고라스 쓰고 있고 똑같죠? 그래서 항상 습관을 길들여줘야 돼요. 중심 찾고 반지름 찾았는데 뭐하지 이제? 아, 글쩍글쩍? 요렇게 죄송합니다. 약간 오타쿠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그 아프리카 방송으로 그 제가 좋아하는 프로게이머가 있어요. 제가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안기우라고 있거든요. 프로토스 프로게이머. 주종이 프로토스인데 걔가 맨날 글쩍글쩍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글쩍글쩍이 나왔어요. 방송 너무 죄송합니다. 진짜. 저 오타쿠 아니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모원 그릴 때 반지름 구해야 되는데 이제 뭐 구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좀 습관을 길들여 놔야 된다. 중심 구하고 반지름 구할 건데 구할 때는 우리 직각삼각형을 계속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세요. 됐죠? 자, 하여튼 이렇게 모원 같은 거 이제 우리가 단수능력, 그 다음에 이추응력, 그리고 조합응력까지 다 해봤고요. 진짜 너무 많은 문제를 풀어봤고 여러 가지 케이스 같은 것도 다 풀어봤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같은 거. 자, 어쨌든 연습 잘 하셔서 모원 반드시 잘 그리시는 거 이제 연습을 하셔가지고 실제 시험에서도 이제 누구보다 빠르게 답을 도출해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